자, 이번 강의 주제는 매개 변수 전달입니다. 이 매개 변수 전달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야기를 한다면 과거 프로그래밍 언어론 시험이 있을 적에는 반드시 출제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험에서 이 매개 변수 전달은 어떻게 출제되느냐? 컴퓨터 일반에서 C 언어 코드로 출제되기도 하고, 그리고 컴퓨터 일반에 출제되는 내용 중에는 그 소프트웨어 공학 분야가 출제되는데, 우리가 소공에서 모듈의 응집도 결합도는 상당히 자주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이 영역에서 이 모듈 간의 결합도가 강하나 약하나 이런 내용하고 연관되어서 이 매개 변수가 전달 개념이 출제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해서 매개 변수 전달은 잘 정리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매개 변수 전달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오른쪽 상단을 봅니다. 제가 C 코드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함수 void f5가 있고 아래쪽에 함수 main이 있을 때 바로 이 main 함수에서 정의된 x는 3인데 이 x 값이 어디로 이 함수 f5를 호출하면서 f5의 함수 int y에 3이라는 값이 전달된다. 이게 우리는 뭘까요? 매개 변수 전달 또는 인수 전달. 매개 변수는 다르게 인수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전달되는데 무엇이 전달되냐? 3이라고 했을 때 반드시 3이 전달되느냐? 내부적으로. 또 하나는 그 전달 방식은 어떻게 되느냐? 이 내용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컴파일러, 다시 말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해서 이 매개 변수 전달 방식은 크게 몇 가지가 있느냐? 좌측을 봅니다. 크게 5가지가 있는데 현재 시험에서는 2가지만 출제된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래서 지금 시험에서는 5가지 다 공부할 필요 없고 2가지만 잘 정리하면 됩니다. 그 2가지가 뭐냐면 아래쪽을 봅니다. 바로 call by value 방식하고 call by reference 방식입니다. 아무튼 이 2가지를 정확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call by value 방식은 value 그냥 값을 전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걸 좀 더 전문 용어를 쓰면은 R value가 전달되는 것이다. 여기까지도 정확히 알아둡니다. call by reference는 주소를 전달한다라고 하고, 이걸 전문 용어로 쓰면은 L value가 전달된다. 제가 앞에서 R value, L value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면 L value는 어떤 변수가 메모리 차지했을 때 그 메모리 주소를 무엇이라고 한다? L value라고 하고, 그 변수가 가지는 값은 R value라고 하는 것 앞에서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용된 용어는 뒤에서 하면 충분히 되고 하나만 더 추가로 이야기합니다. 아래 2줄을 잘 봅니다. call by value 방식은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는다 해서 모듈 간의 결합도가 적어 프로그램 호율화가 쉽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을 봅니다. call by reference 방식은 부작용이 발생된다라는 것이죠. 해서 프로그램 모듈화가 어렵다, 모듈 간의 결합도가 크다 이렇게 하는 이 부분, 이 내용은 과거에는 엄청나게 출제된 것이죠. 근데 지금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컴퓨터 일반 소프트웨어 공학 분야에서 모듈의 결합도, 응집도, 이 내용은 시험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잘 알아두어야 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정리하면은 모듈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모듈은 뭘까? 실제 우리가 프로그램 개발에서는 모듈은 상당히 큰 덩치입니다. 그런데 시험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오른쪽 상단을 봅니다. 여기 함수 f5가 있고 밑에 함수 main이 있는데, 이 하나하나가 모듈, 다시 말하면 이 함수 f5가 하나의 모듈이 될 수 있고 main이 하나의 뭐가 될 수 있느냐? 모듈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듈 간의 응집도, 결합도 이런 내용이 되겠죠. 바로 이 매개 변수 전달, 인수 전달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모듈 간의 결합도는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야기하면은 프로그램에서 call by reference 방식으로 하면은
왜 부작용이 발생하느냐? 부작용이 뭘까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자꾸 부작용이 발생하면은 프로그램이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러면 그 프로그램은 어떻게 될까요?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사용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프로그램 실행에서 부작용이 발생되도록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콜 바이 레퍼런스 방식은 모듈 사이의 인수 전달에서 잘못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 개념이죠. 해서 우리는 콜 바이 레퍼런스 방식으로 매개 변수 인수 전달을 하게 되면은 모듈화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매개 변수 전달 5가지 중에서 현재 시험에 많이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2가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명을 하였고,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봅니다. 자, 이번에는 콜 바이 밸류 방식하고 콜 바이 레퍼럴 방식 2가지 시험에 현재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자, 여기 C처럼 생긴 코드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메인 함수에서 int x는 3인데 f5를 호출하면서 이 x 값을 어디로 전달했느냐? f5의 y로 전달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용어 하나 더 이야기하면은 호출하는 메인 함수의 그 변수를 우리가 실매개 변수, 실인수라고 하고, 호출받는 f5의 그 변수를 뭐라고 하느냐? 형식 매개 변수, 가인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x라는 실인수 3을 어디로, y라는 가인수로 전달하는데 무엇이 전달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될까요? 이 메인 함수에서 최종 여기 x 값을 출력했을 때 다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인데, 먼저 콜 바이 밸류 방식, 이 값을 전달하는 방식 설명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설명할 테니 잘 듣고, 먼저 메인 함수에서 x는 얼마죠? 이 x 값은 3으로 되어 있죠. 이 값을 전달하는 원리는 이 3이 그 f5 함수 y로 전달되면서 3 값이 그냥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콜 바이 밸류 방식의 인수 전달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x값 3을 y에 전달하면은 여기서 f5 함수에서는 y는 y 더하기 2예요. 그러면 이 y 값은 어떻게 될까요? 2가 증가되어서 5가 되겠죠. 예를 들어. 자, 여기까지 이해하는데 지장이 없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콜 바이 밸류 방식, 이 값을 전달하는 방식은 이 실인수 x가 어떻게 되는 거죠? 실인수 x 값이 가인수한테 복사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해서 실인수하고 가인수가 어떻게 될까요? 별도의 기억 공간을 가지게 된다. 자, 호출했을 때 f5 함수에서 2를 증가시키면은 이 실인수 값은 변화가 없고 가인수 y의 값만 어떻게 될까요? 이런 변화가 이루어진다. 자,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되었습니까? 자, 이렇게 호출된 f5가 실행이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생성된 이 가인수, 이거는 소멸된다. 다시 정리합니다. 함수 호출에서 호출된 함수가 실행 종료가 되면 어떻게 된다? 그 종료된 함수 내용이 가지는 뭘까요? 그 매개의 변수는 메모리에서 소멸된다, 없어진다. 이해되었습니까? 자, 그럼 이 코드를 볼까요? 이렇게 f5를 호출한 결과 여기서 y가 증가되었지만 실행하고 나면 이거는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메인 함수에 되돌아와서 이 프린트 포맷 문이 실행되면 이때 x는 그냥 3 그대로 있는 것이죠. 변화된 값은 y 값이니까요. 해서 콜 바이 밸류 방식에서는 이 x는 무엇이 3이 출력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잘 이해를 하고 그 다음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 자, 위에 문제가 콜 바이 밸류일 때는 3이 출력된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코드가 콜 바이 레퍼런스일 때는 무엇이 출력될 것인가 라는 것이죠. 자, 콜 바이 밸류 방식은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3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콜 바이 레퍼런스는 앞에서 뭐라고 하였습니까? 주소가 전달, L 밸류가 전달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그림을 봅니다.
이게 콜바이 밸류가 아니고 레퍼런스에서는 이 x의 뭐죠? 주소가 이걸 1000으로 하였습니다. 이 1000이 어디로 전달된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콜바이 레퍼런스 방식에서는 3이 전달되는 게 아니고 이 1000이 전달된다. 이해되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사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여기 봅니다. 콜바이 레퍼런스 방식에서는 주소가 전달되는데 내부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 주소가 전달되면은 이 실인수하고 x 가인수가 그냥 동일한 기억 장소를 공유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콜바이 밸류 방식처럼 가인수가 이렇게 별도의 기억 공간을 확보해서 그 3이 전달되어서 처리되는 게 아니고 그냥 실인수 x의 기억 공간이 곧 무엇이 된다는 것이죠. y의 기억 공간이 된다 이런 거죠. 이해할 수 있죠. 이 원리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컴퓨터 내부적으로 진행되는 콜바이 레퍼런스 방식의 기본입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콜바이 밸류는 실인수, 가인수가 별도의 기억 공간이 확보되는데 콜바이 레퍼런스 방식은 실인수, 가인수가 별도의 기억 공간이 확보되는 거 아니고 그냥 실인수 기억 공간이 곧 무엇이라는 것이죠. 가인수 기억 공간으로 하나의 기억 공간을 공유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서 2를 증가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y를 2를 증가시키면 무엇이? x값도 2가 증가돼서 5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콜바이 레퍼런스 방식에서 이 프로그램 실행은 이 x가 곧 무엇이 되었습니까? y죠. 해서 무엇이 출력될까요? 5라는 값이 출력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강조합니다. 현재 시험에서는 제가 설명한 이 두 가지 원리만 정확히 이해하면은 매개 변수 전달 내용은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매개 변수 전달은 크게 5가지가 있는데 지금 시험은 콜바이 밸류와 콜바이 레퍼런스가 출제되고 있는데 콜바이 레퍼런스는 주소가 전달되면서 실인수하고 가인수가 하나의 기억 공간을 공유한다라는 것이죠. 해서 굳이 3이라는 값을 전달해 줄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인수 전달에서 콜바이 밸류와 콜바이 레퍼런스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자, 이번에는 실제 시 언어에서 매개 변수 콜바이 밸류와 콜바이 레퍼런스 개념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설명을 합니다. 지금 설명하는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먼저 C 코드를 보면은 메인 함수에서 int a는 100, b는 200입니다. 자, 여기 위에 있는 함수 f5를 호출하는데 a하고 여기 잘 봅니다. a는 그냥 a만 적었는데 b는 무엇을? 앞에 앰퍼샌드가 붙어 있다라는 것이죠. 앰퍼샌드를 붙이면 무엇이 될까요? 주소가 되는 것이죠. 해서 a는 그냥 값 무엇이 100이 전달되지만 b는 무엇이 전달될까요? 이 주소가 전달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전달받는 척 f5에서 변수를 어떻게 선언해야 하느냐? 단순하게 값이 전달될 때는 그냥 int 가인수 이렇게 적으면 되고, 근데 주소가 전달될 때는 주소를 보관해야 하는 것이죠. C에서 주소 보관은 배열 아니면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소를 보관하는 변수 포인트를 선언해야 되겠죠. 어디에? 가인수 자리에 주소가 전달됨으로 해서 F5 함수에서 C는 그냥 C인데 D는 D로 하였습니다. D는 앞에 별표가 붙어 있다. 포인트로 선언했다. 여기까지 이해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매개 변수 전달에서 그 실인수 이름하고 가인수 이름은 똑같이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시험에는 실인수가 AB며 가인수도 AB 이렇게 실제로 많이 출제됩니다. 제가 여기서 그렇게 적으려고 하다가 그렇게 적으면 설명하다 보면 헷갈리니까 실인수 AB, 가인수 CD 다르게 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매개 변수 전달에서 실인수와 가인수는 이름이 같아도 상관이 없다. 그런데 프로그램 개발에서는 이름을 통상적으로 같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 연관을 가지니까 같이 해놓으면
프로그램 분석이 쉬울 것입니다. 물론 시험에서도 그렇게 출제되고 있지만 단지 지금 설명에서는 실인수하고 가인수 이름을 제가 다르게 하였습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자, 그러면 이 상태를 그림으로 그려봅니다. 자, 오른쪽을 봅니다. A는 100이고 B는 200입니다. 그랬을 때 A는 값을 전달하는 원리니까 어디에? 가인수 C로 값을 전달한다 이거죠. 무엇을? A의 값이 100이니까 100을 전달한 것이에요. 그래서 C라는 기억 공간이 확보되고 무엇이? 100이라는 값이 저장되었습니다. 그런데 B는 무엇을 전달하였습니까? B는 전달한 값이 뭘까요? 주소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A의 주소는 여기 1000이고 B의 주소는 그냥 200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전달될까요? 2000이라는 값이 어디에? D라는 포인트라고 해서 제가 앞에 이렇게 별표를 붙였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D는 포인터니까 B의 주소를 전달받았죠. 그래서 D가 포인터인데 2000을 전달받았으니까 어디를? 바로 이 B를 가리키는 구조. 무슨 말인지 이해되었습니까?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합니다. C는 매개 변수 전달에서 값을 전달할 수도 있고 주소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대부분 언어에서 기본적으로 값을 전달하는 게 기본이고 주소 전달도 대부분 언어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설명하기 전에 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 값을 전달할 때는 무엇이? 별도의 기억 공간이 확보되고 홀바이 레퍼런스 주소가 전달될 때는 별도의 기억 공간이 확보되지 않고 가인수, 실인수가 하나의 기억 공간을 공유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았죠? 바로 앞에서 설명하였으니까. 그런데 C는 주소가 전달되긴 되는데 기억 장소 하나를 공유하는 게 아니고 가인수도 무엇이? 이렇게 기억 공간이 확보가 되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C의 주소 전달 방식은 우리가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는 콜바이 레퍼런스 방식하고 뭔가 조금 다르다는 것이죠. 해서 이 내용이 시험에 출제되면 과거에는 항상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C에서는 콜바이 레퍼런스 방식의 주소가 전달되지만 그거는 진짜 콜바이 레퍼런스 방식이라고 하면 안 된다. 왜? 가인수 기억 공간도 확보되기 때문에 콜바이 밸류처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 책에 따라서 논란도 있고 시험에서도 논란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냥 전달되는 게 값이면 콜바이 밸류 이렇게 주소면 그냥 콜바이 레퍼런스 이렇게 시험에 출제되니까 제가 그냥 그렇게 설명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C에서 단순하게 값을 전달하는 콜바이 밸류라고 하고 변수 앞에 앰퍼샌드를 붙이면 주소가 되니까 그거는 주소가 전달되죠. 해서 그것은 콜바이 레퍼런스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하고 계속 진행합니다. 자, 이렇게 C에서는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앰퍼샌드를 붙이느냐 붙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값 또는 주소가 전달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C 코드 F5 함수가 어떤 것을 하였는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C 뿔뿔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C 뿔뿔을 하였으니까 무엇이? 여기 가인수 C 장소의 100이 어떻게 101로 증가되었겠죠. 그리고 자세히 봅니다. 앞에서 이 단항 연산자하고 포인터 결합된 플러스 별표 D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포인터 D가 가리키는 번지의 무엇이 내용물이 일정화 되는 것이죠. 해서 이때 포인터 D는 B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이 B 장수의 무엇이 200이 몰수록 201로 증가가 되겠죠.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F5가 호출되고 F5가 종료되었습니다. F5가 종료되면 앞에서 이야기하였습니다. 호출된 함수가 종료되면 그 형식 매개 변수, 그 가인수, 기억 공간 이 영역은 어떻게 된다라고 하였습니까? 소멸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걸 전문적으로 하면은 여기 C하고 D 이 부분을 활성 레코더라고 합니다. 그
호출된 함수가 실행되면서 생성된 이 활성 레코더가 소멸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활성 레코더 이런 개념도 과거에는 많이 출제되었지만 요즘은 거의 잘 거론되지 않지만 이 개념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메인으로 실행이 되돌아왔습니다. 메인의 프린트 포맷 함수에서 AB 값을 출력하면 무엇이 출력될까요? 자, A는 변화가 없죠. 왜냐하면 A가 C로 넘어가서 이 C 값이 100일로 바뀌지 A 값은 어떻게 될까요? 100 그대로 있죠. 그래서 A는 100이 출력되고, 그런데 B는 어떻게 될까요? 포인트를 이용해서 B 값 가리키면서 D 플러스 별표 D 하니까 B 값이 201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C에서 매개 변수 전달 원리입니다. 잘 정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자, 이 프로그램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메인 함수에서 F5를 호출했을 때 call by value 값을 전달하는 방식에서는 이 가인수 값을 아무리 변경, 다시 말해 C 값을 아무리 변경시켜도 메인 함수 안에 있는 호출한 A의 값은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변할 수가 없죠. 별도의 기억 공간이니까. 이걸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소를 전달하면 어떻게 되죠? F5라는 이 함수가 호출되면서 어디를 메인 함수에 있는 변수에 접근해서 그 값을 마음대로 바꾼 거죠. 이게 부작용이 발생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두 개의 모듈이 있을 때, 예를 들어 A라는 모듈, B라는 모듈이 있을 때 A 모듈 안의 데이터를 B라는 모듈에서 실행되면서 B라는 모듈이 A라는 모듈의 변수 값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죠. 이걸 우리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이런 걸 우리가 결합도 이런 데서 연관성이 있는 거죠. 모듈하고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C에서 매개 변수 전달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꼭 지금 설명한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자, 이번에는 C 언어에서 배열을 전달하는 방법 예를 들었습니다. 자, 메인 함수의 intA는 1, 2, 3, 4, 5, 6, 7, 8, 9, 10 바로 정수형 배열 원소 10개 있는 배열 A를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에 F5 함수를 호출하면서 무엇을 바로 여기 배열명 A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배열명 A가 F5 함수로 호출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인수도 배열이 전달되니까 배열처럼 선언해야 할 것입니다. 해서 여기 F5에 가인수 INTA 배열처럼 하였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실인수하고 가인수 이름은 같이 해도 되고 다르게 해도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A 같은 이름을 썼습니다. 자, 그럼 다시 그림을 봅니다. 메인 함수에서 A에 10개 이렇게 한 게 되겠죠. 1, 2, 3, 4, 5, 6, 7, 8, 9, 10 초기화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배열 시작 주소가 50이라면은 여기 전달되는 것은 50이 전달된다 그런 뜻이죠.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면 이렇게 C에서 배열명은 주소이므로 배열명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주소가 전달된다. 다시 말하면 이 그림에서 있는 주소 값이 50이면은 50이 전달된다. 여기까지 이해되었습니까? 그리고 여기 N은 이제 배열 원소 개수 이제 10개를 전달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F5 함수는 무슨 일을 했을까요? 여기 sum은 0이고 반복문 하면서 sum은 AI를 누적시켰습니다. 이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1에서 10까지 그 배열에 들어있는 1, 2, 3, 4, 5, 6, 7, 8, 9, 10을 누적한 것이죠. 자, 이렇게 sum에는 1에서 10까지 합 누적된 게 리턴이 되었습니다. 리턴이 되었으니까 반환 값은 얼마일까요? 55가 반환돼서 되돌아오는 거죠. 해서 이 함수 호출하고 이 함수가 반환하는 값이 어디에? y에 대입되고 그러면 y에 대입되는 값은 얼마일까요? 55가 되겠죠. 해서 프린트문에서 출력하면 y는 55가 출력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게 하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함수 호출해서 배열 사용하고 배열명을 넘겨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만약에 이 배열 요소가 지금 얘는 10개밖에 되지 않는데 어떤 덩치가 큰 배열이 있다라고 가정해 봅니다. 그 덩치 큰 배열이 예를 들어 배열 요소가 막 10,000개, 100,000개, 1,000,000개 된다라고 해 봅니다. 그러면 함수 호출을 하면서 이 100,000개, 100,000개의 데이터를 전달하려면 자료가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전달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겠죠. 그런데 메인 함수에 100,000개, 1,000,000개, 1억 개가 돼도 상관없죠. 단지 배열 구조로 해서 배열명을 전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많은 숫자의 데이터를 전달할 필요가 없죠. 단지 그 시작 주소만 전달하면은 전달받은 함수에서는 이 주소를 찾아와서 어떻게 할까요? 이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게 있겠죠. 우리가 콜 바이 밸류하고 콜 바이 레퍼런스의 장단점을 앞에서 이야기하였는데, 콜 바이 레퍼런스는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만 많은 양을 처리할 때 굳이 어떻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전달할 필요가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는 콜 바이 밸류를 하면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전달해야 되는데 콜 바이 레퍼런스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전달하지도 않아도 되죠. 해서 이런 때는 무엇이 콜 바이 밸류보다는 콜 바이 레퍼런스를 쓰는 게 좋겠죠. 단지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심만 하면 될 것입니다. 해서 아래쪽에 이 두 줄을 읽어봅니다. 배열명을 전달하면 전달할 데이터 양이 많을 때 효율적이다. 이해될 수 있습니까? 이걸 다르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달할 데이터량이 많을 때는 콜 바이 밸류보다는 콜 바이 레퍼런스, 콜 바이 레퍼런스를 해석하면 참조에 의한 호출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가 되었겠죠? 자, 이번에는 2022년도 컴퓨터 일반 국가직 국어에서 출제된 콜 바이 밸류와 콜 바이 레퍼런스 내용입니다. 분석합니다. 자, 주어진 문제에서 이 원식 코드를 자세히 보면은 아래쪽에 메인 함수를 볼까요? 이 메인 함수에서 배열, 이 수화, 점수 1, 2, 5입니다. 이걸 하고 위에 있는 get average 함수를 호출하는데 바로 여기 수화가 뭐죠? 배열명이죠. 바로 배열명은 C에서 뭘까요? 주소가 전달되는 것이고 그냥 숫자 3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값이 전달되는 원리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getAverage 함수에서 역시 배열명이 전달되었으니까 여기 int하고 스코어 배열 구조로서는 해야 되겠죠. 이름은 가인수, 실인수 이름은 스코어로 똑같이 하였고 바로 이 원소 개수 int n 3을 전달받아서 여기서 반복문으로 바로 이 배열 원소 값을 누적하고 그 합을 n으로 나눴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평균이 되겠죠. 그래서 전달받은 그 1, 2, 5 이거를 평균한 것을 어디로? 리턴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내용을 봅니다. 1, 2, 3, 4, 5 이 내용은 제가 앞에서 충분히 설명하는데 한 번 더 이야기하면 1번 내용은 데이터 전달할 양이 많으면 무엇이? 콜바이 밸류보다는 참조에 의한 호출, 콜바이 레퍼런스가 더 효율적이다 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콜바이 밸류죠. 값에 의한 호출은 그 앞에서 충분히 설명하였죠. 실인수, 가인수가 별도의 기억 공간이 확보되니까 가인수가 변경되더라도 실인수는 어떻게 될까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이 지금 2번에서 설명하는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고 세 번째는 콜바이 밸류 방식일 때는 그 값이 3이면 3 그대로 전달되죠. 그걸 무엇이라고 한다? 데이터가 복사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4번 이 내용은 뭘까요? get average 함수에서 그 수화는 어떻게 될까요? 주소가 전달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무엇으로? 값에 의한 호출해서 틀렸습니다. 아무튼 콜바이 밸류냐 콜바이 레퍼런스냐 C 언어에서는 논란이 있지만 그냥 요즘은 그냥 주소가 전달되면 C에서도 그냥 콜바이 레퍼런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것으로
국가직 국어 최근에 출제된 기출문제 하나 분석하였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인데 이 매개변수 전달 원리는 과거에는 매우 중요하였다면 지금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기까지는 그렇고 상당히 중요한 영역에 속하므로 잘 정리해야 하고 5가지 인수 전달 원리에서 제가 2가지를 집중적으로 설명하였는데 지금은 이 2가지 콜바이 밸류하고 콜바이 레퍼런스가 집중 출제되므로 설명한 이 2가지를 잘 정리하도록 합니다. 만약에 더 깊은 내용이 앞으로 계속 출제되면 그걸 해야 하겠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설명한 콜바이 밸류와 콜바이 레퍼런스만 잘 정리하면 될 것입니다.